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 광업소가 오는 6월에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도계 지역에서 폐광은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이제 도계 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 도계 지역에는 민영 탄광인 경동 광업소만 남게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그간 폐광 반대와 대체 산업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만 폐광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도 정부의 대책은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도계 광업소 폐광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도계 읍이 지역구인 권정복 시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폐광 반대 공동추진위원회 김광태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김원동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사반장은 대한석탄공사와 도계광업소 노동조합 그리고 삼척시에도 방송 출연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의 희생으로 쌓은 역사의 끝자락에서 공공기관의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방송이 지역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널리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김원동 교수님. 네. 최근 도계 광업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폐광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 그 6월 이전 초까지만 해도 도내에 이 광업소 4군데가 있었던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대한석탄공사 소속의 공영 탄광이 3곳, 민영 탄광 1곳.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23년 6월부터 이제 단계적인 폐광에 들어간 것이고, 제일 먼저 전남 화순 광업소가 폐광이 됐고,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잘 아는 태백 장성 광업소가 폐광이 됐고, 네. 또 오늘의 주제인 도계 광업소가 이제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6월에 폐광 도계 광업소까지 폐광되면 결국 민영탄광 이 경동 상덕 광업소 네.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보면 이 정부가 그간에 소위 말하는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이유로 탄광 구조 조정을 감산을 통해서 시행한 것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다. 결국은 지난 그 89년 이 정책 이후로 한 35년 사이에 이 석탄 광산이 다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 일종의 석탄 생산의 역사적 종언을 맞게 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네.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 좀 있습니다. 우선 뭐 그게 꼭 옳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간에 이제 이 주거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 우리가 2019년에 아시는 것처럼 주거 형태가 이제 아파트가 이미 절반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에너지 소비 방식도 이제 바뀌게 되고 석탄 뭐 소위 말 연탄 수요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근데 앞으로 더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 얘기는 한 2030년 정도 가면 그냥 놔둬도 석탄 생산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기를 연탄이라는 게 선민용 품목이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러나 필요는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한 3천억 정도 연탄 이제 보조비로 정부 재정 지출이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기 폐광을 좀 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한 1조 정도는 절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꾸 탄을 이제 파고 이제 채광을 하다 보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채탄 비용 그만큼 이제 더 많이 들게 되고 따라서 이게 이제 원가 결국 상승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시장가를 연탄 가격에 적각 반영할 수 있느냐?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게 정부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제 이 탄광 근로자들 이제 건강이나 그렇죠. 뭐 위험도도 자꾸 높아지는 거 아니냐.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 폐광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당연히 커지고 따라서 이제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압력이 국내적으로 아주 거세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석탄 산업 사양화와 맞물려서 이 조기 폐광 쪽으로 정부가 자꾸 몰고 가는 그런 그 이유이자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폐광 반대 공동투쟁위원회가 집회와 시위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투의 결성 배경과 활동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기 폐광 결정에 따라 이제 주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대체 산업을 하기 위해 삼척시가 그 중립자를 기반으로 암치료센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 대체 산업에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그 명목으로 1년이 넘도록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 경제가 회생될 거라는 그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이 또 다시 한번 감산 정책이 오랜 반복된 감산 정책에 대한 그 절망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 저희들이 지역적인 분노가 우리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맹목적으로 폐광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존권 보장이 선행되지 않은 폐광은 어떠한 경우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분으로 반대 투쟁 공동투쟁위가 결성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자꾸 부각되는 것이 대한석탄공사 도계강업소 폐광에 반대한다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역 주민, 폐광 지역 주민을 중에 한 생계적인 대책이 동반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까지나 지역의 어떤 감상 정책, 국가 정책을 수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부에 대한 지역 지원책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 결성이 시작돼서 투쟁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서 하면 저희 천막농사의 52일째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세종 정부청사에 1인 피켓 시를 저희를 하고 있는 지 오늘이 41일째입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천막 농성장에서 자발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 1인 1레이 단식이 오늘로서 14일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 지금 갖고 있는 저희들의 투쟁 방향들은 이 정부가 지역 주민이 납득할 만한 이런 정책적인 발표를 하지 않으면 이 투쟁은 아마 장기화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삼척시의회 역시 이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 시의회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사실 삼척 도계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지난 89년 합리화 정책 이후에 300, 400개 되던 탄광이 이제 남을 때까지 그동안 우리 지난 30년 동안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순응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한 번도 주민들 스스로가 뭘 해달라는 적은 없고 정부가 탄광을 문을 닫으라 그러면 문을 닫았었고 감산을 하라 그러면 감산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지막 남은 대한석탄공사 공기업이죠. 도계강업소가 폐광되는 걸 지켜보면서 지금까지도 뭔가 좀 여러 가지 아쉬운 것도 많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다행히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계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거예요.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는 직접 이렇게 매일 같이 투쟁 현장에 같이 가서 하고 싶은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 시의회에서는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대한석탄공사 도계강업소에 저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항의 방문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 이런 걸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대체 산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절박함이 있는 거를 정부가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석탄 산업의 비중이 컸던 만큼 도계 지역에서 폐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규모 피해도 상당히 컸을 거로 생각 들거든요. 권정부 이자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삼척시 도계읍은 탄광이 전부입니다. 시작과 끝이. 네. 예전에 탄광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면 그 연관되는 산업들, 뭐 식당이라든가 하물며 병원 이런 데도 탄광 근로자들 휴가하고 맞춰가지고 갈 정도로 이제 탄광에 그때 이제 휴가 가고 이러면 전부 다 이제 영업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탄광이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 도계영업소가 문을 닫는다. 강원도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폐광 지역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는데 도계영업소 문 닫으면 한 5조 6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 5조 6천억이라 하면은 삼척에 블루파워 하나,
삼척에 있는 가스공사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맞습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계획 없이 이렇게 문을 닫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은 거기에 대한 뭐 분노하고 상실감이 크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폐광을 시키겠다라는 것들은 이미 예측이 된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당장 6월에 문 닫는데 이제 와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도 저는 있었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준비를 못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장님? 준비를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동안 정부가 그 지자체 정부가 주도로 하는 어떤 사업들을 보다가는 지자체에다가 적당한 예산을 줘가지고 한번 살아보라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지자체 위주로 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대한석탄공사 도계 같은 경우는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대한석탄공사의 장성강업소, 하순강업소는 결정적인 거기는 탄이 없습니다. 근데 도계강업소는 네. 현재 지금 매장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라는 게 그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따 우리 김광태 본영회장님이 좀 이따 토론할 때 자세하게 또 건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이라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삼척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고 지역 주민들은 더 절실함이 있는 단계고요. 네, 좋습니다. 김광태 위원장님, 그러면 왜 탄이 있는데도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뭐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성보다는 국가 석탄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자료를 봤더니 대한민국의 석탄 비축탄이 2050년까지 확보가 됐다고 말합니다. 네. 근데 2050년까지 확보된 비축탄은 결과적으로는 민수용 탄입니다. 민수용 탄에서 가정집에서 연탄의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석탄 비축이 2050년까지 확보된 부분이 충분하다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광산 활동했던 지역의 입장에서 봤던 말도 안 되는 경제적인 논리인 거죠. 수입 단가적인 부분들이 국내에서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 부분하고 네. 전혀 석탄 생산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유연탄에 대한 수입 단가 조정 능력은 엄연한 차이가 날 거라는 저희도 생각합니다. 네. 국가 애초부터 탄소제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석탄에 관련된 정책들은 저는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좀 과감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폐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광에서 일하던 지금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지역 상권도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것 이외에 또 걱정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경제가 몰락한다라는 것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급격하게 인구가 빠져나가서 갖고 늘 봤을 때 우리 인구의 마지노선이 뭐 많이 무너졌다, 9천이 넘었다, 8천이 넘었다 이런 반복되는 수치생을 저희들이 주는 거는 이건 현실적으로 겪어보지 않은 이 공포감은 모릅니다. 폐광이 결정하고 나서 국가에서 폐광 지역에 대한 어떤 대체 산업의 정책적인 결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심리적인 박탈감들이 크니까 지역 주민들은 자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가장 걱정하게 부분이 이러한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좌절감들이 가장 커서 동료들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이 지역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돼 있다고 확정에 대한 부분에 기대치 갖고 나의 생활에 전 부분이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폐광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 보장 하나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늘 드러나는 불안감이 갖고 지금 갖고 있는 그 뭐 올해도 이 감사 정책 올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반복적으로. 네. 그 저희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슬기롭게 지역 주민이 이 위기 속에 생계적으로 살아가려고 지혜를 따며 살아왔는데 이젠 제도적으로 불법적 대체 산업이라는 그 명목을 놓고 오히려 저희들이 지역 주민은 희망원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미래가 더 암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라는 부분이 뭐 KDI의 어떤 경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도권이 아니고서는 그 정량 평가라든가 정상 평가에 충족할 수 있는 여건들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많은 저희들이 폐광의 역사가 30년, 40년 넘어왔었는데
저희는 그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경제 전문가들, 관할 부처에서 이 우리 도계는 물론이고 장성, 화순, 순차조 대한석탄공사의 폐광이라는 분은 아마 10년, 20년 전에 그 과정들은 예상을 했을 것인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경제적인 나중에 대체 산업이라는 부분이라든가 경제 지역 주민이 살 수 있는 경제 여건을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는가 우리한테. 그렇다면 저희들이 갖고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 속에서 제시하는 그 사업들은 늘상 제도와 형식과 경제성 논리에 항상 막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무리한 선택을 해갖고 우리 권정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택이 때로는 시행착오돼서 우리는 그게 다시 저희들한테는 더 큰 어떤 그런 아무런 그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그 선택들이 늘 아쉬웠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원동 교수님, 폐광물의 일자리를 잃고 인구 유출되는 현상들, 이건 뭐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한 2, 30년 동안에 꾸준히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이해할 때 그 주목하는 변수들이 여러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준다라는 건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작년에 장성광업소 폐광되고 나서 실직자가 한 400여 명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통계 자료 보면 6개월 만에 여기서 이주한 사람들이 태백에서 677명으로 나왔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중에 상당수는 이제 광부와 그 가족들이 아닐까,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그렇죠. 다른 일자리 찾아가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도계라고 예외일 수 없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예, 1988년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있기 전에 그 4개 시군 폐광 지역 인구가 4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2023년에 보면 17만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한 4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삼척은 어떠냐? 삼척은 1988년에 한 13만 정도 됐어요. 이게 이제 2023년에 6만 3천. 그러니까 여기도 한 48% 정도 줄었습니다. 대충 한 절반보다 좀 더 줄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러면 도계는 어떠냐는 거죠. 도계는 매우 심각합니다. 1979년 자료에 의하면 4만 4천 명. 까지 갔었고, 근데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일어난 1989년에 가서 3만 명이 딱 넘어서죠. 깨집니다. 3만 명 들어 접어들게 되고요. 10,000명선이 언제 깨졌느냐? 2021년이에요. 불과 4년 전에 벌써 10,000명 떨어졌고, 제가 오기 전에 1월 기준으로 한번 어떤가 찾아봤더니 8,674명, 8,600여 명. 자, 이렇게 보면 4만이 넘던 데가 지금 8천 명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분의 1 뭐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시군 전체나 삼척시 전체보다도 월등하게 도계는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고 심각하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것이 주는 그 장기적인 영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사적 부분은 아까 뭐 상권 붕괴부터 시작해서 사람 줄고 일할 사람 없고 뭐 이런 거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유발하고 공공 부분도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공적 서비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뭐 공적 또 그다음에 사적 이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이 소멸 쪽의 위험 징후가 점점 더 짙어질 수가 있다. 삼척시 지금 고령화율 2023년 기준 보면 28.8%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3분이 이제 65세 인구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뭐 다 통감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또 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방법은 없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권정부 의장님, 지금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삼척시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좀 전에 그 사회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는 적정한 시기가 됐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삼척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대체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임자 가속기 뭐 조금 이따 다시 토론하겠지만 또
내국인 지정 면세점이라든지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독에는 도시재생하고 대학 도시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잘 아시다시피 강원대학교 독일 캠퍼스가 독에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독일 캠퍼스를 이전하는 이제 계획이 있어서 그 독일 캠퍼스에 이전 그 교육부 그 예산으로 460억 정도로 대한석탄공사 부지 중에 일부에 학교 캠퍼스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 캠퍼스를 다른 쪽으로요? 네, 지금 대한석탄공사 부지를 삼척시가 2년 전에 매입을 해서 그걸 이제 사실 도시 재생에 활용을 하려고 매입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정부하고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그 부지 자리에 독일 캠퍼스를 이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순순히 이제 국비 460억을 해서 삼척시에서 한 200억 정도 더 들여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캠퍼스를 그 강의동을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뭘 하다 보면 사실 뭐 투쟁하고 뭐 물러가라 뭐 이런 거로 주로 했더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삶의 어떤 좀 이게 여기서 살 수 있겠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됐던 게 학교가 이전한다 그러니까 약간 부동산적인 거 이런 게 약간 그래도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겠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가 할 거는 가장 먼저니까 지역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독일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 시가 그런 걸 제시해주고 이러면은 그래도 뭐 독에 살고 있는 분들은 뭔가 조금 좀 기대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광태 위원장님. 자, 독일 지역 주민들은 이제 폐광 대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배제됐다. 지금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항쟁해갖고 폐광에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폐광에 반대하겠다 기본적으로 던진 화두는 무엇이냐면은 실제 노사정이 합의됐던 폐광에 관련되는 합의가 되더라도 저희 지역에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지역 주민들의 생계적인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 대책들은 근로자들과 노사정에 대한 합의 상황인 것이 지역 주민들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집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들은 중립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암치료센터에 대한 부분에 데이터에 대한 통과적인 부분 조속한 발표를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고 KDI, 기재부통 KDI에 대한 예타 통과로서는 저희 산업이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광해라든가 대한석탄공사가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대비책들하고 계속 연결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폐광을 결정하고 나면 그 광산 활동이 멈추는 폐경대를 활용하는 신규 산업들을 유치해야 될 것이고 예타나 대체 산업 결정한다고도 저희들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그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 발전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그 공백기를 어떻게 넘어가야지 하는 것이 지역이 붕괴되지 않고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본 대책인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제가 좀 불가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부분적인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대한석탄공사 지금 독일 광업소 내에는 부존 자원이 있고 기존의 시설에 관련된 시설이 있으니까 신규 투자가 없어도 채광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새로운 석탄, 종말을 하는 석탄 광공하고 새로운 산업의 교착점들이 최대한 공급기를 줄인다 그러면 충분하게 지역적인 부분은 직주, 직장과 주 환경들이 개선돼서 지역할 수 있으면 이것이 지방도시의 어떤 경쟁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정부에서 좀 고민해 주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지금 이제 주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사정이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의 의사 결정 구조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혀 배제됐다.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뒤쪽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척시가 폐광 대체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 암 치료 하는 것 중에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꿈의 치료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우리나라는 국내는 치료용으로는 연세세브란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 군데서만? 그리고 예. 부산 기장에서는 예. 연구용으로 서울대학이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런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궁금증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시장님하고 제가 일본에를 직접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시설이 한 7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뭐 군마대학이라든지 야마카타 의료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좀 보기 위해 가지고 저는 갔었고요. 네. 이 산업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치료 비용이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만약 삼척시가 지금 현재 그거 뭐 그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삼척시가 한 50% 돼서 전체 사업비가 3,333억입니다. 근데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도 예. 정부에서는 예. 다른 의료기관은 언제는 하겠지만 지금 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예. 기존의 대학병원들도 선뜻 투자하는 게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삼척시가 이걸 시작으로 하면은 그 관련된 뭐 추후회라든가 이걸 시작으로 해서 뭐 건강증진센터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게 들어오면 민간에서 뭐 휴양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러지 않아서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산골 오지에 관광시설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네. 저희 삼척시에서 이거라도 한번 해가지고 뭔가 조금 그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그 광산을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끔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라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이런 부분이 뭐 외람되지만 이게 시발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삼척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토론상에서는 얘기하지 못할 부분들도 네.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폐광 이후에 거론 중인 여러 가지 대체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김강태 위원장님,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대체 산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저희들은 중밀자 암치료 기반이 된다는 부분 이건 반드시 저희들이 확보돼야 할 것이고 저희들이 몇 년간 추진했던 독일 이제 폐광 지역에 지정 면세점 설치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늘상 화두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장 발목을 잡았던 건 뭐냐면 다른 지역도 폐광 지역에 특별하게 계속 지속적인 제도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계속 제한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건 이제 그 맞지 않다는 형평성에 맞춰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개발을 전전한다 그러면 이 지정 면세점을 저희 가져오면은 독일은 물론이고 우리 평양 인근 뭐 사기 쉬우만 간단히 보더라도 가장 큰 상업성의 부분들이 저희들이 배제 있는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상업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관광 유입, 인구 유입에 관련돼 있는 관광 인구에 유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면세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부분, 저희들만 어떤 논리를 해갖고 다른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만 특수성에 대한 접근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서 경쟁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탄광법 개정에도 기존에 있는 대한석탄 도경합소를 대한석탄공사 간판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임시적으로나마 다른 산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가행 탄광 특구를 해주면은 기존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아까 말했던 투자하지 않아도 그 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의 비축탄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들하고 또 탄광 기술, 채광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광해나 이런 쪽에서는 특별한 교육 기관을 만들어 그 기술을 보존하겠다 하긴 하는데 기존에 가행 탄광 있는 거하고 좀 질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 느껴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 두고 있는 대한석통상 갖고 있는 소유 자산입니다. 네. 이 자산의 관계들을 지자체에 이양해서 폐광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석공의 역할이지 않겠는가. 네. 이런 부분 꼭 저희들이 좀 동반되어 선제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일 광업소보다 먼저 조기 폐광한 화순광업소, 장성광업소의 경우에 이제 타산 지속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권정보 기자님, 폐광 이후 이들 지역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질문하신 하순광업소하고 장성광업소 제일 큰 문제는요. 폐광 이후에 폐경도의 수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진행이 한 군데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아, 두 군데 다요? 네, 두 군데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 하순광업소에서는 뭐 이런 농공단지를 만들어 달라.
태백시에는 청정 메탄올 관련된 사업을 해달라. 우리 뭐 삼척시도 마찬가지지만 삼척시에서는 뭐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현재까지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어저께 뉴스 보도를 보니까 장성강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대한석탄공사가 집을 비워달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커가지고 지금 태백시가 발빠르게 지금 뭐 대응해서 대한석탄공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조금 뭐 기간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사업이 더디고 어려워서 참 복잡한 그런 그 사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원동 교수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1989년에 예. 석탄 합리화 사업단 이것이 이제 출발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3번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사실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인구 유출이 줄어들게 되고 사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타난 상황은 정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 문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어지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폐특법에서 지역 회생시키고 대체산업 통해서 뭔가 변화를 도모하는 게 이제 예, 그것 목표고요.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예, 만들어놨고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를 아까 3조 7천억이라는 예. 엄청난 돈이 국비를 포함해서 이제 카지노 뭐 이익금 다 포함해서 이렇게 투입이 된 건데 아무튼 그게 확연하게 뭔가 떠오르는 게 별로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는 그 아쉬운 그런 대목에서 그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성찰을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럼 여태껏 수많은 그 사업들이 중무구구식으로만 이루어졌느냐? 저는 그거 굉장히 좀 편견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또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뭐 사계 시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뭐 강원랜드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발주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러저런 걸 해왔는데 좀 결과가 지금 이런 식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거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 이 폐광 지역에 뭔가 두뇌 조직이 필요하다.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 독자적인 오로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두뇌 조직 뭐를 얘기하느냐 예를 들면요 뭐 이 지역의 정체성도 살리면서 그래서 미래의 어떤 가능성도 탐색할 수 있는 그것을 정말 정밀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점검하고 저는 지금 여태껏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한번 쫙 정리정돈을 한번 객관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1, 2년 바짝 매달리면 충분히 할 수 있으려고 생각을 해요. 매달려서 하지 않아서 그렇지. 또 혹은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석탄산업 유산, 석탄문화 연구원이 됐든 아니면 폐광지역 사회연구원이 됐든 이런 그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지금이라도 여기서 딱 설립을 해서 사계시군과 강원도가 협력을 해서 여기에 지역 전문가들이 아예 둥지를 틀고 앉아서 사계시군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현장 보고 그 현장에서 얻은 정말 주민들 얘기 생생한 얘기 들어보고 이런저런 그 또 관공서 가서 또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렇죠. 꼭 여러 가지 방법의 얘기들 다 청취해서 각기각층에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이제 만들어 기획하고 또 그다음에 추진해 나가고 다시 검토받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이 얘기가 계속 또 겉돌 거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지적인 구심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그렇게 폐광이 많고 했는데 다른 나라 가면 어떻게 된 거야?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저기 보고서들 보면 산발적으로 조금씩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다 겉핥기식이란 말이죠. 네. 깊이 있는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그런 것들도 정말 성공 사례는 어떻고 제가 유바리 씨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도 되는 수가 있구나. 네. 또 그다음에 제가 군함도도 가봤어요. 그 인근 쭉 돌아보면서도 보니까 야 일본에도 이거 지금 말이지 사도관성 때문에 또 조금 다른 거지만 그렇죠. 다 같은 맥락에서 이게 석탄산업유산의 가치도 어쨌든 본인들은 주목하면서 심지어 우리 이렇게 자극하고 무리를 불러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 분명히 우리가 비판해도 지나침이 없죠. 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석탄 산업 문화유산 그냥 뭉개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지역의 정체성도 우리가 이 석탄 산업 강원도가 이게 중심이 됐는데 이 우리 산업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체험장이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교육만 제대로 해도요. 네. 체험 학습 교육 탐방 그런 프로그램만 잘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말 교육이 산실이 된다고 하면 하나의 예죠. 예. 얼마나 그런 저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정말 같이 주민들하고 머리 맞대고 전문 연구진이 결합해서 해나간다면 그렇게 해야 앞으로 20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이거를 아끼면 알겠습니다.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광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뭐 지리적 여건도 차후 치더라도 아마 이제 국가에서 갖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정체성이 문제겠죠. 네. 우리 같은 계속 사양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에 제도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그 바탕들이 안 돼서 이뤄왔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 이 질문의 기본적인 요건은 이 문제에 해결하는 건 지역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의 답이지 않습니까? 네. 한비관한 예로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폐광 지역의 지정 면세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 몇 년, 수차 몇 년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국가에 대한 특별 허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지역 면세 등 관련된 뭐 토론회와 나름대로 영역 관계 같이 회의를 해봤던 부분이야. 저희들 훌륭하신 이제 경제 전문가들 계시고 학자님들 계신데 늘 했던 부분 이분들은 이 지역에 맞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본인의 우수한 학문을 그 시각에만 봐주시는 겁니다. 지역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좀 안 해주시고 가령 있는 거죠. 도기 지역에 저 지역 면세면서면 누가 오겠느냐? 교통망, 입지적인 여건들, 거리 이상, 장거리 여행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현대적인 트렌드라 보면 그리고 이제 만약 폐광 지역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 면세점이 설립됐었을 때 유입적인 여건이 어느 쪽으로 보냐는 부분들은 각자 갖고 있는 기본 어떤 트렌드를 바꾼다면 이거를 어쩌면 그 시점에 대한 제안을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지난말 했던 그 과정들이 아니더라면 여기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부분을 들어오는데 이 시각이 변화 없습니다. 서울에는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이라는 기본적으로 있는 면세점도 적절 면치 못한다. 뭐 영종도의 기본적인 인천공항도 적절 면치 못하는 기본적인 경우인데 저희들이 기본 태양 지역의 대체산이라고 갖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대체산 3조가 넘는 그 산업적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물론 실패를 끊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 저희도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근데 이건 이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런 면세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입증 접근들을 거의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학자분들하고 지어가고 수많은 교류를 하면서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의 소견을 좁히면은 이런 산업이 성장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명목이 되지 않겠나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차례 그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폐광 지역에서는 자리 잡고 있는 건 강원랜드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나마 예, 예. 손실직 의원이 돼서 보니까 우리 폐광 기금이 내려오는 걸 보면 물론 그 폐광 지역마다 중복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 선심성으로 쓰기 좋은 뭐 기관 뭐 누가 뭐 도로 놔달라면 도로 놔주고 다리 놔달라면 다리 놔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적절하게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좀 전에 김원동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되든 그렇게 돼서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뭐 지나왔던 30년가의 같은 가원은 그 되풀이되지 않게끔 계획성 있는 사업들을 각 지자체마다 발굴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광태 위원장님, 공투위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제 계획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월 6일 저희가 제2차 결의대회까지 저희들이 집회 신고를 하면서 법적 태도안에서 진짜 저희들 지역 주민의 진심이 전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반대 투쟁의 기본적인 이제 두 번째는 세종 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2차 골기대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여기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진짜 연탄 없이 살 수 없었던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저희들이 돌려줘야지 이 지역 폐광 지역의 어떤 목소리 전해지지 않겠다는 기본 테마로 시작한 2차 집회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삼척 시민 총골기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과 또한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인근 4개 폐광 지역 시군들과 함께 연대투쟁 아마 저 했던 그런 연대투쟁도 같이 계속 계획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25년 전 10월 항쟁이 저희들이 이제 우리 번영을 따지자면 저희들이 17기념 사업회입니다. 이 사업 25년 전 10월 항쟁이라는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3월에 내려오는 기본적인 대정부 투쟁이 아마 그때보다는 좀 더 투쟁의 강도가 좀 더 깊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정부한테 저희들을 호소합니다. 진짜 제발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평양 지역에 아직까지 생존 능력을 갖고 있다 봅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이 폐광이란 대한석탄공사 폐광이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악몽이 아닌 진짜 소중한 선물이 되게 했던 정부 정책들이 반영된다 그러면 저희는 충분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폐광은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폐광 이후 지역사회가 겪을 타격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유출과 지역 상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이미 훨씬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도계 지역은 수십 년간 석탄 산업을 통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지금 생존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외면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3일 밤을 단식하면서 역 앞에서 밤을 지새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제 와서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전에 계신 분들은 못하고 계셨냐,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런 게 좀 화가 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게 1월 9일 날 우리가 세종시에 갔을 때 우리 여기 어린이가 광산 다니시는 아빠가 여기 사시는데 본인도 여기 살고 싶어서 폐광을 시키지 말으라고 아빠는 매일 걱정하십니다.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그 모습이 슬프고 불쌍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두려움이 진짜 많죠. 제 애들도 너무 어리고 이걸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막상 밖으로 나간다? 그게 현실적으로 또 힘들고 그만큼 돈을 받을 수도 없을 거고. 석공이란 광산이 여기서 지금 벌어먹은 지가 한 90년이 넘어요. 90년이 넘고 그런 광산인데 정작 지역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면서 가는 날까지도 지역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아무 정부는 대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계 번영 회장님하고 지역분들이 나서서 하시는데 그럼 저도 뭐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이 너무 혼란한 시기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연하게 한다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왜 이런 식의 하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져오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갈 거예요.